고려의 한복판. 조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임금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탐하지도 감히 난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나라의 앞날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묘청. 그는 그저 변화를 꿈꾸었을 뿐입니다. 고려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는 당시 견고했던 체제와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묘청의 주변은 마치 물 빠진 갯벌처럼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던 시선들이 점차 경계와 불신의 눈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존재는 순식간에 고립의 섬으로 변모하고 말았죠. 과연 그가 던진 질문, 즉 지금의 길이 틀렸다는 그 외침은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본 통찰이었지만 그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세상이 그를 외면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당한 의견이 어떻게 시대의 위협으로 변질되어 개인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때로는 패자의 목소리 속에서 더 큰 진실이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니까요. 묘청이 살았던 그때 고려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도 개경은 그야말로 눈부신 번영을 구가하는 듯 보였죠.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궁궐은 웅장한 이용을 자랑했고 저잣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처럼 그 누구도 흔들릴 것이라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채 많은 사람들은 그 안정감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겉모습 속에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름을 잃고 고요히 멈춰버린 듯한 알 수 없는 정체와 침묵이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마치 망망대해 위에 닻을 내린 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대한 배와 같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미묘한 정체감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현상 유지만이 최선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연회와 안락한 일상에 만족하며 시간을 보내는 귀족들 틈에서 묘청은 홀로 멀리 지평선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의 안락함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불안한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나라의 숨겨진 불안과 위기감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본 고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불안한 미래는 무엇이었기에 그는 침묵을 깨고 그토록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외침은 세상에 닿는 순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묘청의 진심 어린 제안은 어느새 현재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위험한 시도로 둔갑하기 시작했죠. 그가 품었던 고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은 반역을 꾀하는 불온한 생각으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 온 강물을 흐려놓듯 그의 본래 의도는 순식간에 왜곡되어 퍼져나갔던 거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점차 위험한 의견이 되고 급기야 나라를 흔드는 반역적 발상으로까지 치부되며 묘청은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득하려 해도 이미 퍼져나간 왜곡된 소문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졌고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귀 기울이는 이가 없었죠.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맴돌 뿐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고려는 오랜 시간 쌓아온 유교적 가치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문벌 귀족들은 현재의 안정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서경 출신인 묘청의 주장은 그들에게 불편하고 이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마치 굳건한 바위산에 홀로 서서 거친 바람을 맞는 나무처럼 묘청은 견고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서서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너무나 높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꺼웠던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던 이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세상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은 침묵과 싸늘한 시선으로 가득 찼고 그는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묘청의 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를 따르던 이들마저 하나둘 떠나가면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던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식어버리듯 그의 뜨거운 열정은 현실의 냉혹함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갔죠. 그의 패배는 단순히 그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고려 사회가 안고 있던 뿌리 깊은 문제들, 즉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간의 갈등, 보수적인 유교적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거죠. 마치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댐에 가로막히듯 묘청의 개혁적인 주장은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거대한 댐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 묵살되었고 그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반역자라는 오명 아래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주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기득권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부정당하고 배척되는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의 이름 앞에는 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의 이상은 허황된 망상으로 치부되며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묘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깊은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의 고개를 숙이게 한 것은 패배의 현실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고려의 미래를 걱정하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놓여 있었고 조정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나온 비극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한 시대의 비극은 이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외쳤던 개혁의 목소리는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그의 진심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시선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테죠. 묘청의 길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가로막힌 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새로운 이상과 변화의 방향은 당시 시대의 견고한 벽 앞에서 철저히 좌절하고 말았죠. 그의 패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려 사회의 정치적 흐름과 시대적 맥락이 그의 급진적인 제안을 도저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을 겁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기에 아직 땅이 얼어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의 개혁 사상은 시대의 토양에서 싹을 틔울 수 없었던 거죠. 그의 주장은 기록 속에서 점차 지워지거나 혹은 반역자의 오명으로만 남게 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고려의 미래를 꿈꾸며 뜨겁게 타올랐던 그의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갔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그의 존재가 역사에서 점차 흐려지는 과정은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당시 고려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의견과 변화의 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묘청은 결국 패배했고
그렇기에 그는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잠시 그 시대의 편견과 승자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그의 주장이 담고 있던 본질적인 내용만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의 서경천도 주장이 단순히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미신적인 발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 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진취적인 시도였을까요? 그는 분명히 시대의 변화를 요구했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당시의 주류 세력에게는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선각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침묵을 지켰더라면, 그저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의 뜻을 접었다면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큰 혼란을 막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은 침체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넘어 변화와 저항, 그리고 수용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를 시대를 꿰뚫어본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